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연립주택 시장에서 전세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지난달 수도권 빌라의 월세 가격 지수가 2015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전세 지수는요,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대로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가 좀 붕괴가 되는 걸까요?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수요자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발빠르게 캐치해 보시고요. 나에게 맞는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오랜만에 좀 나오셨습니다. 새해 처음 뵙는 게 아닐까 싶어요. IM 부동산 정재엽 소장과 함께 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매매가, 전세가, 그리고 월세까지 말할 것 없이 모든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지고 있지만은 하지만 반대로 이 신규 물량 이런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신규로 분양을 받거나 기존에 있는 집을 사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정비 사업지, 정비 사업 투자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만큼은 내 집 마련에 꼭 성공하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와 꾸준히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략 세우는데 또 첫걸음이 돼줄 자리가 있죠. 바로 오프라인 자리거든요. 어떤 자리죠, 소장님? 네, 아무래도 이 정비 사업, 재개발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면은 이 중장기적인 제대로 된 플랜이 필요합니다. 나에 맞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자금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서울 상급지에 들어가기 위한 이 소액 투자에 관련한 이런 방법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지역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연락 주셔서 또 참석도 많이 해주시면은 이 큰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간 부동산 뉴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는 일단 이제 또 한 해의 문을 연 만큼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공급은 좀 많이 나올까? 이 부분 궁금해 하시잖아요. 하지만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분기 분양 예정인 단지들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고 해요. 근데 분양 예정인 단지들도 좀 줄어든다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들려주시죠. 네, 오늘은 이 뉴스 그리고 제가 평소에 했던 지역 분석 합쳐서 또 이제 2026년을 시작하니까 새로운 시간을 준비해 봤고요. 자, 말씀드린 주제는 2026년도 1분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청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 내 집 마련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2026년도 1분기에 분양 예정인 그런 단지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해주셨나 싶고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제 지난해에는 그러면 얼마나 좀 분양 단지들 청약들이 진행이 됐었는지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지난 한 해 2025년도에 물론 이제 분양 매물이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많은 이제 분양 단지들이 있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습하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자, 작년 같은 경우에 2025년도 2월 달 처음 분양 시장에 문을 연 레미안 원페를라 서초구 방배동에서 진행을 했죠. 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이 강남구 역삼동에서 진행한 역삼 센트럴 자이까지 총 17개 단지에서 분양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적게는 30세대부터 많게는 600세대까지 총 4,000세대 정도 되는 물량이 시장에 나왔고요. 자, 그 중에서 주요 이슈가 되었던 단지 몇 가지만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서초구 방배동에서 진행되었던 레미안 원페를라입니다. 자, 레미안 원페를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방배동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대단지 신축 아파트 중 하나였고요. 자, 내방역 인근, 그리고 방배동 카페 골목, 그리고 설해마을까지 요 주변에 있어서 이 방배동 중에서도 입지가 괜찮다라고 표현이 되는 이제 그런 단지였습니다. 자, 단지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 방배 6구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어서 나온 단지고요. 시공사는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자, 전체 세대수는 총 1,097세대였고요. 자, 그 중에 조합원이 615세대를 가져가고 특별 공급이 214세대, 일반 공급이 268세대로 특공하고 일반 공급 합쳐서 500세대 약간 부족한 이제 그 정도 매물이 나왔습니다. 자, 전체 세대수 대비하면 50% 가까이 상당히 이제 많은 매물이 나온 건데요. 보통 이 정비사업, 재건축이든 재개발 진행하면은 적게는 한 10% 정도, 많게는 30~40% 정도가 이제 분양 매물로 풀리는데, 레미안 원페를라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분양 매물이 나와서 생각보다 이제 분양 매물이 많은 단지였습니다. 자, 2025년도 첫 분양 단지였고요. 2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5구제곱미터가 약 17억 원 정도 수준에서 분양이 되었고, 84제곱미터가 23억 원 정도의 분양을 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하면은 거의 한 10억 이상 싸게 이제 분양을 했다 보니까 여기도 로또 분양 단지로 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단지입니다. 자, 다음은 OTL 포레입니다. 자, 성수동에서 진행을 했고요. 오랜만에 성수동 이 핵심지에서 나온 분양 매물이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입지만 봐도 굉장히 뛰어난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철역이죠. 수인분당선 초역세권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서울숲, 그리고 한강 인접해 있고, 그리고 이제 배후에 성수동 카페 거리까지 있어서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편의시설도 많고 녹지 공간도 많았고요. 자, 거기다가 서울숲 트리마제, 그리고 아크로 서울포레, 갤러리아 포레 등 이 대한민국에서 고급 아파트라고 이제 불리는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인근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시세 상승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이제 단지라고 이제 분석되었습니다. 자, OTL 포레는 이 성수동 장미 아파트 재건축이 된 단지고요. 시공사는 포스코에서 지었습니다. 자, 세대수는 좀 적은데요. 전체 세대수는 287세대, 일반 분양하고 특별 공급 합쳐서 88세대가 이제 분양 매물로 나왔습니다. 자, 청약 시기는 2025년도 7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분양가는 5구제곱미터가 18억, 84제곱미터가 24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단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우려 섞인 그런 의견도 많았지만은, 아무래도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런 이제 뭐 5구 타입, 뭐 84 타입, 뭐 18억, 24억 되는 그런 분양가도 굉장히 싸다라고 느껴질 이제 만큼 이제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이제 그런 단지였습니다. 자, 다음은 리버센트 프루지오 위브입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진행되었던 단지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영등포 하면은 핵심 지역은 여의도죠. 5호선을 통해서 여의도까지 불과 한 두세 정거장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입지가 좋은 단지다 보니까 여기 리버센트 프루지오 위브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단지였습니다. 자, 영등포 1-13구역 재개발로 해서 진행된 개발 사업이고요.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이 두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세대수는 659세대, 이제 그 중에서 뭐 일반 매물 특별 공급해가지고 각각 일반 매물이 83세대, 특별 공급이 92세대로 이제 물량이 나왔습니다. 청약 시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OTL 포레와 동일한 2025년도 7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분양가는 5구 타입이 12억 3천만 원, 84 타입이 16억 5천만 원에 진행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잠실의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단지죠. 잠실 르엘도 이제 작년에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잠실 르엘 같은 경우에는 뭐 한강 그리고 올림픽공원, 잠실 롯데타워 등 뭐 녹지 공간이면 녹지 공간, 상업시설이면 상업시설 굉장히 이제 뛰어나고요. 또 거기에 인근에 뭐 레미안 아이파크, 뭐 파크리오 그리고 장미 아파트처럼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뭐 녹지, 자, 녹지, 상업시설, 뭐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학군까지 모든 게 완벽한 단지다라고 이제 표현될 만큼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지였습니다. 자,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잠실 미성 아파트와 크로버 맨션 이 재건축되어서 나온 단지고요. 롯데건설에서 시공을 맡았습니다.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1865세대로 굉장히 이제 규모도 크죠. 자, 그런데 좀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세대수에 비해서 특별 공급이 106세대, 일반 공급이 110세대 정도로 특공하고 일반 공급 합쳐서 전체 세대수의 10% 약간 넘는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워낙 입지가 뛰어나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공급되는 양 자체가 좀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2025년도 9월 달에 청약을 시작했고요. 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이 16억, 74 타입이 18억 5천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분양 매물을 나오진 않았고요. 자, 참고로 지금 여기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여기 입주권이 현재 32억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해서 2배가 오른 수준이고 평당가로 환산했을 때는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거래가 되면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잠실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런 단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대한민국 이 서울의 가장 핫한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이죠. 이 반포에서 진행한 분양 단지였고요. 자,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브랜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물산에서 이제 시공을 맡았고요.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2091세대, 뭐 특별 공급, 일반 공급 합쳐서 한 500세대 정도가 이제 분양으로 나왔고요. 2025년도 11월 달 얼마 전이죠. 이제 2025년도 거의 막바지에 청약을 했고요. 자,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이 20억, 84 타입이 한 27억 정도로 이제 나왔습니다. 자, 5구 타입 한 24평형대가 20억 원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또 이것도 이제 꽤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반포 인근의 이런 5구 타입 아파트들의 이제 시세가 40억이
기본적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20억에 분양한 분양가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싸게 분양이 되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분양 지역들 중에서 이제 주요 단지들 몇 군데 좀 훑어봤습니다. 어떤 단지들 있었는지, 뭐 실제로 또 청약을 넣었던 단지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는 어떤 단지들이 또 분양 중에 있는지 1분기 청약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사실 시작된 단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장님. 네, 생각보다 빨리 2026년도 1월 달 바로 이 청약시장에 문을 연 단지가 있습니다. 자, 연희동에 있는 이 드파인 연희라는 단지인데요. 자, 위치를 보면은 연세대 그리고 DMC 요 사이에 있는 단지고요. 단지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큰 길 따라서 길게 쭉 펼쳐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네, 연희 드파인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 1월 9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했고요. 오늘이 2026년도 1월 19일이니까 오늘 특별 공급 접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내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파인 연희 개발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은 연희 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시공사는 SK 에코플랜트입니다. 자, 이 드파인이라는 브랜드 명칭 자체가 SK 에코플랜트의 하이엔드 브랜드 명칭으로 이제 나온 것이고요. 자, 그리고 공급 규모를 살펴보면은 지하 4층에 최고 지상 29층 13개 동이 지어지고요. 전체 세대수는 959세대. 그러니까 1000세대에서 약간 빠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중대형급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입주는 지금 현재 공사 초기 단계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년 후인 2029년도 1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자,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전체 세대수 959세대 중에서 조합원이 485세대 가져가고요. 특별 공급이 181세대, 일반 공급이 151세대 나올 예정입니다. 전체 타입은 59 타입, 74, 75, 84, 115까지 총 5개 타입이 나왔고요. 뭐 분양 세대 수는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59 타입 그리고 84 타입이 좀 물량이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가를 보면은 59 타입이 12억 그리고 84 타입이 15억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이 분양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로또 청약이다, 로또 분양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당첨만 되면은 뭐 수억 원, 많으면 뭐 10억, 20억까지도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청약이라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드파인 연희는 약간 이제 논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파인 연희 84 타입이 15억 정도에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 바로 옆에 DMC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은 DMC의 가장 대표격인 DMC 파큐뷰 자이를 보면은 현재 84 타입이 약 16억 원 정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인근에 있는 이 나머지 단지들을 보면은 약 한 14억 정도의 84 타입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5억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연식이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서 뭐 충분히 싸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지만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로또 청약 이런 것처럼 당첨만 되면은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의견이 분분한 단지이긴 합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이 일대에 생기는 이제 신축 단지 그리고 요즘 아파트 분양 시장, 청약 시장을 보면은 84 타입 15억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싸다라고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연희동에서 이제 보니까 연희 1구역 재개발이었던 곳이 이제 청약을 시작을 했네요.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된 걸 보면은 조금 더 정비 사업에 또 관심이 가져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029년 이제 입주 목표라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희동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강남 쪽에도 또 분양을 앞둔 곳이 있죠, 소장님? 네, 아무래도 이제 분양하면은 강남을 많이 생각하죠. 로또 분양의 이런 로또 청약의 상징과 같은 곳이 이 강남이고요. 강남에도 1분기에 여러 단지들이 이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서초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크로드 서초입니다. 자, 위치상 보시는 것처럼 이 서초구 서초동에 있으면서 강남의 중심이죠. 이 강남역 인근에서 지금 이제 신축되고 있는 이제 그런 사업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대로 이 강남역 인근에 뭐 상권이라든지 생활 편의 시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입니다. 자,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DADNC에서 시공을 맡았습니다. 자, 현재 예상되는 세대수는 총 1,161세대, 분양은 56세대 정도로 예상 세대수, 총 세대수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물량은 좀 적게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 예정가는 3.3제곱미터니까 평당 약 한 7,900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5구제곱미터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약 한 2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8년도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후분양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청약에 당첨되고 잔금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자금 스케줄 짜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앞으로 한 2년 반 이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자금 스케줄을 짜는데 조금 여유로운 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일대 아크로드 서초의 일대의 5구 타입 아파트들이 대부분 35억 내외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당첨만 되면은 10억, 한 15억 이상 이제 이런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로또 청약의 이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잠원동 OTL 반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포역 바로 딱 붙어서 이렇게 길게 지어진 단지고요. 이 반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굉장히 이제 부촌 지역이죠. 떠오르는 부촌 지역이고, 자, 거기다가 이 일대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타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 OTL 반포 같은 경우에는 신반포 21차가 재건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시공사는 포스코 ENC고요. 예상 세대수는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251세대 밖에 이제 나오지 않고요. 그 중에 분양은 86세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 예정가는 3.3제곱미터당 8,000에서 8,500만 원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5구 타입은 21억,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29억 원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일대의 또 시세 비교하면은 또 거의 반값 수준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도 7월 달으로 상대적으로 좀 빠른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반포 22차 재건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OTL 반포가 여기 있고요. 그 위에 진행되고 있는 신반포 22차 재건축이고요. 자, 여기는 한강하고 훨씬 많이 가깝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강 접근성이 좀 더 높은 이제 그런 단지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신반포 22차 재건축 진행하고요.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예상 세대수는 굉장히 적은데요. 총 160세대 밖에 나오지 않고 분양 세대가 한 28세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분양 예정가는 3.3제곱미터당 한 8,5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84 타입 기준으로 한 30억 정도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아직 이제 미정이고, 물론 곧 청약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청약 될 때 정확한 입주 예정일 그리고 단지 명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 예정가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반포 21차 재건축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시세 차익은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강남권 1분기 청약에 나올 걸로 예상되는 이제 그런 단지들 알아봤는데, 사실 단지들 규모가 다 작다 보니까 노리시는 분들은 많은데, 앞서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아크로드 서초부터 OTL 폴에 OTL 이제 반포, 그리고 이제 신반포 22차까지 전부 다 이 분양으로 나올 분양 매물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강남권의 이 재건축 또 청약에 노리시는 분들은 이 세 개 단지 필수적으로 또 숙지를 해야 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네, 강남 지역에 이제 1분기 분양 예정인 곳 살펴보셨습니다. 서초동, 잠원, 반포 이렇게 봤는데요. 주로 이제 재건축인 곳이네요. 분양가가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 해도 아파트 시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여전히 로또 청약이라고 좀 불릴 만큼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재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물론 방금 만나보신 곳은 재건축이었지만 재개발 단계에서부터 보유하셨던 분들이 이 아파트가 된다면 로또가 여러 개 당첨되는 느낌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설명 들으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저렇게 진짜 되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 지역 이제 저희가 살펴봤으니까요. 또 다른 곳도 한번 살펴볼게요. 강남 이외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분양 단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강남권이 핵심이긴 하지만은 이 외에 강남 외의 지역에도 굉장히 좋은 이런 단지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흑석동에서 진행되는 서밋 더 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흑석동 서밋 더 힐 같은 경우에는 흑석동 뉴타운, 흑석 뉴타운 이 구역 중에 이 하나로 나와 있고요. 입지상 보시는 것처럼 한강에 인접해 있어서 이 한강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흑석동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9호선을 통해서 강남 접근, 그리고 여의도 접근성도 이제 굉장히 뛰어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 건너면은 바로 용산 나오죠. 자,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업무타운인 이 강남, 여의도, 그리고 용산, 이제 이곳들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업무타운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품 주거지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 흑석동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지 개요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 흑석 1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시공사는 대우건설입니다. 예상 세대수는 총 1,515세대가 나올 것이고요. 분양은 424세대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분양 예정가는 3.3제곱미터당 7,000에서 7,500만 원 수준이고, 84제곱미터, 84타입 기준으로 약 2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 생각하면 한 10억 이상 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여기도 이제 흑석동의 다른 단지들 비교하면은 뭐 그다지 막 엄청 싸다라고까지 느끼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이제 그런 단지긴 합니다. 자, 입주 예정일은 2029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길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더샵 신길 센트럴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이제 신길동에서 진행을 하고요. 사실 이제 위치상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영등포구다 보니까 여의도 접근성도 이제 조금 좋고, 또 이 7호선을 통해서 강남 접근성도 이제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이 신길동이라는 지역적인 특성 자체가 좀 굉장히 이제 낙후되어 있고, 자,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 이런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이제 그런 단지긴 합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이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지 개요를 한번 보면은 신기로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공사는 포스코 ENC입니다.
자, 예상 세대수는 2054세대로 여기도 이제 중대형급, 이제 대형급 규모의 이런 단지 규모를 자랑합니다. 자, 분양은 477세대로 여기도 이제 꽤 많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자, 분양 예정가는 3.3제곱미터당 약 5,100만 원으로 해서 8사 타입 기준으로 16억 정도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강남 인근에 또 이제 주요 단지들, 뭐 동작구라든지 뭐 이제 영등포구, 마포, 강동 이런 데 이제 8사 타입 아파트가 기본 이제 20억을 넘어가서 이제 25억까지도 이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길 더샵 신길 센트럴시티가 8사 타입 16억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지금 당장은 주거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시세 상승적인 측면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입주는 2029년도 7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위 19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북 쪽에서 이 장위동, 여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장위동도 대부분 다 뉴타운 사업, 뭐 뉴타운 해제된 데는 뭐 또 다른 이제 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고, 또 기존에 있는 6호선 외에 이 동북선 또 이제 신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만한 지역입니다. 자, 장위 19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장위 19역 재개발로 진행된 거고, 시공사는 대우건설 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예상 세대수는 1931세대, 여기도 2000세대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요. 분양이 1031세대로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50%가 넘는 물량이 분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분양 세대수가 많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청약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분양 예정가는 3.3제곱미터당 약 한 3,800만 원, 8사 타입 기준으로 1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강남권 뭐에 비하면은 반값 정도 되는 분양가이긴 하지만은 요 바로 인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죠. 장위 자이 레디언트 8사 타입이 지금 한 14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라는 이점, 이제 또 분양이다 보니까 다소 좀 저렴하다라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막 5억, 뭐 6억,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리미엄은 다소 조금 부족하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입주 예정은 한 203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개 강남 외 지역 이제 주요 3개 단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청약하면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이 강남이긴 하지만은 사실 강남이 분양가도 높고 또 여러 가지 규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아무나 쉽게 들어가기는 조금 힘든 지역이다 보니까 뭐 흑석동이라든지 방금 뭐 신길 그리고 이제 장위까지 뭐 내 개인적인 자금 상황 뭐 또는 입지 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청약에 도전하시면은 또 이제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지역들의 이제 분양 단지들도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단지들이 완성이 되면 또 그 지역들이 또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 기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감도 통해서 함께 설명을 들어보니까 더 기대되는 곳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올해 1분기 청약을 시작하는 지역들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1분기 이후에 또는 아직까지는 일정이 안 나왔지만 올해 좀 분양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주요 단지들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1분기에 분양될 것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나온 단지들을 살펴봤는데, 이 이외에도 26년도에 이 분양 시장에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여러 단지들도 많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강남이 주로 되겠지만은 뭐 강남 외 지역, 뭐 동작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강북 쪽 지역에도 이제 뭐 여러 단지들이 예정되어 있고요. 자, 그 중에 이제 몇몇 핵심적인 단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배동과 반포동 일대입니다. 청약하면은 지금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하나가 있죠.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재건축되는 단지고요. 자, 여기가 DH죠. DH 클래스트 고요.
자, 여기가 5,000세대가 넘는 단지입니다. 단지 규모도 이제 굉장히 크고 단지 규모와는 외로 이 한강하고 이제 바로 접해 있다 보니까 이런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단지로 해서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반포동이라는 그런 입지를 넘어서 규모라든지 뭐 입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단지입니다. 자, 거기다가 세대 수도 5,000세대 정도 된다고 했죠. 5,000세대가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일반 문양으로도 많이 풀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또 강남권의 이제 청약을 노리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1순위로 노리는 단지가 이 반포주공 1단지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내려와서 방배동에도 이제 2개 단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배 13구역하고 방배 14구역인데요. 방배 14구역 같은 경우 약 한 500세대, 이제 방배 13구역 같은 경우 약 2,000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약 시장에 이제 곧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두 단지 합쳐서 1,800세대 정도 이제 분양 물건으로 나올 것이다라고도 이제 얘기는 하고 있겠지만은 물론 이거는 전부 다 예상이고 추정치다 보니까 분양가라든지 실제 얼마나 이제 매물이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 청약 이제 분양 전략을 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노량진과 흑석동 일대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분양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노량진 8구역, 흑석 9구역인데요. 노량진 같은 경우에 노량진 뉴타운이죠. 그리고 흑석동도 흑석 뉴타운이고요. 아무래도 노량진과 흑석동 둘 다 이제 뉴타운이 지금 활발하게 이제 공사 들어가고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들다 보니까 차차 분양 시장에 이제 많이 나올 것을 이제 보고 있는데 노량진하고 흑석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제 입지적인 성격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한강하고 이제 가깝다라는 그런 이점도 있고 또 9호선을 통해서 뭐 강남이라든지 뭐 여의도 접근성 그리고 이제 강 건너가면은 또 용산이 있다 보니까 이 두 지역 모두 이런 강남 그리고 여의도 뭐 용산이라는 이 업무타운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눈독을 들이는 이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2026년도 올해는 노량진 8구역하고 흑석 9구역이 분양 시장에 나올 것이다라고도 이제 그렇게 많이 예측하고 있다 보니까 뭐 향후 이런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청약에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문을 여는 분양 단지들과 앞으로 이제 또 분양이 예상되는 단지들, 지역들 한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청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참 도움이 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분기나 또는 올해 이제 분양이 될 주요 단지들 살펴보셨지만 그 안에서도 보시면 뭐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또 서울 내에서도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많고 많은 분들이 또 눈을 돌리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좀 세워볼까 이런 고민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련된 자리가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는 저에게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지만요. 오프라인 자리 원하시는 분들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주제와 날짜, 시간, 장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를 좀 메모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동산 이야기들 나눠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문의사항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또 고민들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자 주신 분들 계셔서요. 문자로 만나볼게요. 29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암사동에서 모아타운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위치도 좋고 규모도 이제 크고 주민 호응도 좋다고 하던데요. 이 지역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암사동 한번 언급해 주셨던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앞으로 미래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암사동 모아타운 아마 이쪽 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자, 이 암사역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넓은 지역에 모아타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고요. 현재 이 주민 동의율이 60%
가 넘어간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뭐 일부 구역에 한해서요. 자, 물론 아직까지 모아타운에 선정된 곳은 아니기 때문에 또 초기 투자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투자성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재개발지의 투자성을 보려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입지 봐야겠죠. 입지라고 하면은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1번으로 꼽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규모도 살펴봐야겠습니다. 뭐 강남권, 뭐 이제 초상급지, 최상급지 같은 경우에야 뭐 세대수가 많든 적든 이제 그 가치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 강남 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규모가 좀 작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에서 오는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따져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세를 봐야겠죠. 아무리 입지가 좋고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시세가 뭐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성, 어쨌든 우리는 뭐 내 집 마련이라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내가 투자에 들어가서 실제로 벌 수 있는 수익이 적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시세 또 이제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 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입지. 자, 입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동구 암사동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서울의 가장 끝자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저평가받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보면은 이 굉장히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한강 있죠. 한강까지 뭐 이제 지도상 거리를 보면 한 700m 정도면 이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보로 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분 내외 정도면은 한강공원까지 갈 수 있으면서 이런 녹지 프리미엄, 한강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보시는 것처럼 암사역 바로 인근에 있죠. 암사역까지 불과 300m, 5분도 채 안 걸리는 이제 그런 이제 초역세권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이제 뭐 핵심 노선을 잘 안 지나다닌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8호선 이 암사역을 통해서 잠실역까지 한 내정거장이면은 잠실역까지 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잠실을 통해서 뭐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지역도 여기 암사동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암사동이라는 이런 입지적인 부분, 물론 뭐 다른 최상급지, 뭐 예를 들어 잠실 쪽이라든지 뭐 강남 이런 데 비교하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 외의 지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여기 이제 암사동이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지 규모. 제가 이제 단지 규모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가 총 한 9만 제곱미터 정도로 이제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크게 진행되는 모아타운이거든요. 뭐 세부 구역이야 나중에 이제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 계획상으로 한 5개 구역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총 세대수는 한 2,800세대 정도로 예상한다라고도 이제 추진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아파트 단지 가치를 볼 때 또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단지 규모, 세대수죠. 대단지냐, 대단지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는데 2,800세대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제 큰 대단지 아파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각종 편의 시설들이 부족함 없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장점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암사동 모아타운 이 단일 그 정비사업 말고 이 인근에 천호동 이쪽 지역에서도 도심복합으로 추진한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고, 요 바로 앞에 이 조그마한 구역도 모아타운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요 일대가
전부 정비 사업 진행하면서 이 지금은 현재 아주 오래된 저층 주거지, 노후된 저층 주거지로 남아 있지만은 향후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들이 즐비한 여기도 이제 그런 서로 이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리미엄이 이제 많이 작용할 만한 지역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세를 한번 봐야겠죠. 시세라고 하면은 뭐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인근의 아파트 시세도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또 내가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또 빌라 시세도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 재개발지에 투자하려고 하면은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뭐 한 투룸, 쓰리룸 같은 이제 뭐 중소규모 빌라에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빌라 시세도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전세 시세까지 한번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전세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은 내 투자금을 또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강동구 하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여기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있겠죠. 이 포레온이 있는데,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세 타입이 30억 넘어가고, 이게 이제 사실상 송파의 시세에 가깝다 보니까 이 강동구에 이제 있는 다른 단지들하고 직접적인 시세 비교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이 보는 게 이 고덕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명일동에 있는 일부 아파트 이제 시세들을 보는데,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8세 타입 기준으로 20억이 넘어가고 현재 25억 이상 가는 단지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암사동에서도 이제 뭐 한 20년 차 다 돼가긴 하지만은 이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도 8세 타입이 뭐 16억에서 17억 정도 가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나중에 여기 암사역 인근의 암사동 모아타운이 개발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 20억 이상, 25억까지도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현재 빌라 뭐 10년 차 이내에 투자하기 이제 적합한 빌라들, 뭐 투룸이나 뭐 쓰리룸 이런 거 보면은 한 4억 내외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억 후반대에서 뭐 4억 정도까지 돼 있고,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뭐 4억 중후반대 이렇게 이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암사역을 통해서 뭐 잠실,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수요층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전세가도 이제 뭐 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투룸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초반대까지도 투자금이 이제 나오고, 뭐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후반대에서 2억 정도면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나오는 이제 그런 지역이 여기 이제 암사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정도 투자해서 향후에 뭐 20억 이상 가는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입지라든지 아니면 단지 규모, 그리고 이제 시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암사동 모아타운 시청자분께서도 뭐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굉장히 이제 향후 시세 상승이라든지 그런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으로 이제 판단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 이 단계가 지나가면서 또 시세도 많이 오르고 또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약간의 리스크도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입지도 괜찮고요. 일단 주변 일대도 개발 압력이 좀 높아서 앞으로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인근 시세와 함께 비교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빠르게 세미나 자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이제 뭐 청약 관련된 이야기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많이 해드렸는데, 자, 사실 지금 뭐 서울에서 내가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청약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좀 더 제가 봐서 좀 더 현실적인 게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지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도 어느 정도 이제 수반되는 투자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소액으로
아파트를 내 집 마련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게 이 재개발 투자라고도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세미나에서 이런 부분들, 이런 전략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또 많이 신청하셔서 이런 이제 정보를 공유해 가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026381-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